하얀 너무 거리가 가까운 거 아니에요? 네. 오, 이렇게 가까웠다고? 네, 안녕하세요. 20년 차가 된 동방신기의 윤호윤호입니다. 네. 어머님, 아버님 누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더 약간 어색해하잖아요. 서로가 처음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좀 있는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 네. 제일 피하고 싶은 상대였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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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이렇게 앉으세요. 예. 너무 가깝다. 예. 아니 저 와이프랑도 이렇게 가까이 안 앉아요. 예. 진짜 몰랐거든요. 죄송하지만 실례지만 나이가 80년. 가깝고도 먼 사이가. 그러니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윤호윤호 펜을 와이프로 든 남편입니다. 아니, 가야 된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울면서 얘기해서 차마 거절을 못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눈물 없는 여자라고 그러더니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더라고요. 근데 엄청 많이 울어요. 기분이 묘할 것 같은데요. 뭐 동방신기 좋아한다는 거 알고는 있었는데 근데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질투가 날 수도 있겠죠. 뭐 부부싸움 한번 해야죠. 마음에 안 들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야흐로 때는 2003년 12월 26일 음악방송에서 동방신기라는 특이한 이름의 아이돌을 보게 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허그 뮤직비디오 속 럭비복 차림으로 윙크를 날리는 리더 윤호윤호에게 감겨있지 뭡니까. 본디 시작이란 달콤하게 평범하게 끌려야 하거늘 오빠는 날이 선 듯한 강한 이끌림을 선사하며 터져버릴 것 같은 어린 소녀의 심장을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정윤호에게 홀딱 반해 있던 어느 날 제가 살던 충남 공주에서 동방신기의 음악방송 촬영 소식이 들려옵니다. 16이던 저는 난생 처음 땡땡이라는 것을 치고 공연장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무대에서 꿈에 그리던 오빠를 봅니다. 그날 오빠는 행복해서도 눈물이 날 수 있다는 인생의 진리와도 같은 첫 번째 레슨을 해주셨죠. 되게 이렇게 단어를 되게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네, 와이프님께서. 네. 저도 이렇게 어휘력이 좋은 줄 몰랐어요. 혹시 남편님한테는 편지 써주세요? 결혼 전에 써줬거든요. 결혼하고 나니까 또 끊기더라고요. 진짜? 예. 이게 왜냐면 제 느낌에서는 솔직히 이렇게 제 와이프가 누군가를 향해 편지를 쓴 거를 이렇게 제가 만약에 읽어본다면 물론 신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질투 아닌 질투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눈치를 되게 많이 보고 있어요. 예. 아니 근데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이게 뭐 현실적인 대상한테 쓴 게 아니라 이렇게 딱 그 동경의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끌림, 뭐 첫 번째 레슨 등등 저희가 여러 곡 발표했었던 가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혹시 아는 곡이 가사가 있는지? 딱 그건데요. 땡큐. 땡큐 아시구나. 예. 와이프가 저한테 그 곡을 소개를 해줬었거든요. 오늘 이제 Don't Say Goodbye 한번 틀고 그 다음에 또 땡큐 틀고 그러더라고요. 귀에 익은 곡들 뭐 믿어요도 있고 아내는 믿어요가 최애래요. 그래서 저한테 예전에 결혼할 때 축가로 불러주면 안 되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손이 오글거려서 이건 못 부를 것 같다 그랬거든요. 되게 디테일하게 아시네요. 예. 디테일하게 다 들었어요. 제 삶을 구성하는 수많은 것들이 오빠를 중심으로 설계되었답니다. 여행지 하나를 고를 때도 오빠의 흔적을 쫓는 걸 좋아했어요. 단적인 예로 제가 제일 좋아했던 04년도 LA 포토북 속 오빠를 따라 혼자 LA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의 책장 속에는 지난 20년간 꾸준히 모아온 동방존이 있어요. 신혼집에 바리바리 싸들고 들어오던 날 황당해하던 남편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 굿즈라든지 그 앨범 이런 게 엄청 뭐 박스로 이렇게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걸 이 좁은 집에 이거 어떻게 다 놓냐. 아, 그게 현실적인 대답이죠. 맞죠, 맞죠. 예. 이게 이제 저희 집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건데 우와, 실은 이거보다 더 많아요. 이거보다 더 많은데 이거 지금 정리해서 놓은 거예요. 정성이다 이게.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여러 번 인사를. 아유, 아니 근데 저는 그냥 인테리어 소품 정도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진짜 저는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진짜 그것 또한 또 남편님께서 또 이렇게 이해를 해주고 또 받아주는 거니까 부럽다. 저희 팬분이시지만 부럽습니다. 네. 아니 근데 결혼하면 와이프가 더 위에요. 명심하고. 네. 오빠, 사실 저는 제 주변에서 굉장히 인생을 피곤하게 사는 사람으로 통해요. 호윤정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드라마를 쓰지만 벌써 1년 가까이 공모전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발레 턴을 배우겠다고 연습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1년 넘게 쉬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글을 쓰고 춤을 추고 배워요. 누군가는 그 꿈을 허무맹랑하고 유치하다고 비웃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누구나 이 퍽퍽한 현실에서 자유와 낭만을 꿈꾸며 살잖아요. 오빠는 35세 저를 자유롭게 만드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단언컨대 저의 낭만이고요. 어쩌면 제가 아직 오빠를 보겠다는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앞으로도 지금처럼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살아가기 위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약간 찡오네요. 네. 뭔가 이 편지 내용에서 되게 와닿던 이야기들이 이제 뭐 열정이 있고 자기 목표랑 이런 것들을 남들은 약간 가끔 비웃을 때도 있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삶의 크기는 본인이 정하는 거고 목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없고 내가 그 사람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안 지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때 이 편지에 써진 말대로 좀 자기를 너무 이제 막 힘들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열정이라고 표현하지만 저는 좀 편하게 살아라. 예. 좀 쉬어가면서 하고. 근데 이제 그건 제가 대신 해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잔소리만 하게 되는 거잖아요. 남편은 잔소리를 하지만 윤호 오빠는 이렇게 힘을 주고 원동력을 주는. 아니야. 저도 만약에 남편이 됐었으면 아마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예, 그만큼 편한 사이니까. 근데 이제 주인공 이름을 호윤정이라고 해놨거든요. 아, 예, 딱 오시지 않아요? 예. 딱? 예. 예, 종류 혼자.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 와이프 꿈이 언젠가 자기가 만든 자기가 쓴 각본이 영상화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정윤수 씨를 딱 캐스팅하는 게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준비를 좀 더 갈고 닦으시면은. 네, 열심히. 예. 예. 알겠습니다. 2011년 예능 키스앤크라이를 기억하시죠? 스케이트도 탈 줄 몰랐던 오빠는 회를 거듭할수록 놀라운 피겨 실력으로 시청자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한일 양국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스타가 어떻게 예능 하나에 그 많은 시간과 의지를 쏟아부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니 제 삶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정상에 오른 사람도 저렇게 꾸준히 노력하는데 나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빠에게 부탁할게요. 사랑하는 윤호 오빠. 오빠가 가장 잘하고 하고 싶고 또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나의 동방신기, 나의 윤호 항상 곁에 있을게요. 2023년 7월 25일 평생 이 순간을 곱씹으며 살아갈 오빠의 팬 혜인드림. 아, 혜인 씨구나. 사실 그때가 좀 많이 힘들었을 때예요, 개인적으로. 예. 그때 좀 더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나는 춤을 잘 추고 나는 밸런스 잡는 거나 이런 일을 하면서도 빙판 위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구나라는 걸 좀 많이 깨닫게 됐고 제가 갖고 태어난 게 좀 없거든요. 모든 게 다 평균이고 특출난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남들이 4시간 하면 전 6시간 하고 남들이 2시간 하면 뭐 한 번 타임 더 빌려서 2배를 했어요. 그래도 겁이 나는 부분을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되게 항상 고민이거든요. 근데 눈 질끈 감고 밟다 보니까 밟아지더라고요. 좀 그때 당시에 저도 좀 많이 마음도 힘들었던 상태였지만 인생이라는 게 좀 그런 게 아닐까?
라고 좀 생각이 드는 계기. 어떤 한계치가 왔을 때 그 한 발짝 네, 뛰어넘는 그 한 번 이 악물고 한 번만. 근데 이게 이 프로그램 너무 좋다. 그러니까 진짜로 다시 한 번 느끼는 거지만 그런 마음을 누군가가 대신 읽어주는 거잖아요.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세상에 사실. 특히 남편은 쉽지가 않죠. 네. 예. 아니, 저는 오늘 이 처음 읽어봤는데 일단은 제일 처음으로 느낀 게 제가 와이프에 대해서 몰랐던 거를 오늘 하나 더 알게 됐구나. 20년 동안 누군가를 끊임없이 응원한다는 거는 의리도 있고 그 사람이 이렇게 딱 소신도 있고 줏대도 있다는 뜻인데 이 사람은 나를 최소한 배신하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편지에서도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저는 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일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건 없는 사랑. 잘난 것도 없고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계속 저를 응원해줬다는 게 틀리지 않았다. 예. 저 꼭 전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고 좀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이런 감정과 이런 글귀들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꼭 얘기할 거예요. 예. 저도 오늘 너무 뜻깊었습니다. 아야. 예. 예. 오늘 어땠어? 편지지를 4장을 디자인해서 4장을 꽉 채워서 편지를 썼는데 다 읽었어. 어느 부분에서 제일 리액션이 좋았어? 그 정인호 씨를 가상 캐스팅한다는 생각으로 글을 계속 쓰고 있다고 그러잖아. 나중에는 진짜 윤현호 씨가 드라마에 나올 수 있게 열심히 써봐. 가계약 맺었어. 출연해 주신대. 잘했어. 내가 그러려고 당신을 보냈는데 잘했어. 잘했어. 큰 일을 해냈어. 역시 내 남편이야. 역시. 많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진짜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너무 울 것 같아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 아니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왜 오빠가 봐? 아니 내가 쓴 편지를 왜 오빠가 읽어? 아니 근데 프로그램이 그렇다는데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윤우는 이렇게 이날의 온도, 습도, 공기 다 기억하고 예 감사합니다. 진짜 미치겠네. 그럼 감사해야지 나한테. 내가 20년 동안 좋아하는 이유가 있지. 질투나진 않고? 질투 안 나. 아 그건 좀 서운하다. 좀 질투 좀 하지. 옆집 오빠나 대학교 선배였다 그러면 질투 났을 수도 있어요. 윤우 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뭐 좋아한다는 감정이 그냥 단순 좋아한다를 넘어서 동경한다? 그치. 그런 느낌까지 가는 거야. 그럼 그 감정은 내가 터치할 수 없는 감정이거든. 내가 그 편지에 제일 마지막에 오빠가 가장 잘하는 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 해야 되는 일이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했고 오빠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잖아. 오빠랑 나도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부끄럽다 이 말은. 네 살았으면 좋겠어.